안녕하세요. 긍정 멘토 김남희 교수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멘탈 피트니스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플러스 라이프를 향한 시작을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마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일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심리학 과목을 교양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던 끝에 이게 그냥 이론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심리 훈련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보고서를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과제였는데 그 과제를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많은 선택들을 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와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20대 학생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러 심리 검사도 하게 하고 또 체험 활동도 하게 하면서 보고서를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학기 말에 학생들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들을 제가 받은 날 읽으면서 정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학생들이 과제를 해주기를 부탁을 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과제가 정말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제를 읽고 나서 느낀 처음 떠올랐던 단어가 인간시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뭐 책의 내용과 같아서라기보다 그 속에 학생들의 그런 삶에 너무 다양한 모습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훨씬 행복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저의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학생들의 불행한 그런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들어 있었어요. 낙태에 관한 이야기, 자살에 관한 이야기, 폭력에 관한 이야기, 왕따에 관한 이야기. 그냥 수업 시간에 봤을 때는 20대 젊은 정말 푸릇푸릇한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의 깊은 삶의 이면에는 큰 아픔이 녹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학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정말 특별한 학생들을 만났구나. 다음 학기에는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건 대동소이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비율의 차이가 있고 이야기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수업 마치고 제가 그때는 연구실도 없어서 강의실에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에겐 길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저에게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는 학생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가기도 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마음에 짐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계기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자 긍정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가장 최신 트렌드를 창시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연세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만큼 긍정심리학 강의가 저에게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의 총집합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또 실습을 하고 인턴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문제 중심의 상담을 심리적인 문제의 골똘히 빠지는 그런 상담을 하는 거에 대한 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천성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내담자들과 계속 그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내담자가 가진 강점이나 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는 데 상담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슈퍼비전을 받으면 어떤 슈퍼바이저는 잘한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정통을 따르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들었던 마틴 셀리그만의 강의는 그런 저의 고민을 마틴 셀리그만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은 우울증의 대가였는데 본인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과 잠재 능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환자들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라는 걸 발견해서 긍정심리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저에게 용기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학생들의 무겁고 상처 입은 삶에 대한 답도 마틴 셀리그만의 강의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은 긍정적인 훈련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을 저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긍정심리학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에 있는 새로 개설된 긍정심리학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 논문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책을 찾다 보니까 해피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책은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강의였습니다. 그 책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행복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긍정심리학 수업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학교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심리학 수업을 요청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학기부터 학생들이 50명 가득 신청을 해 주었고요. 제가 물론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행해 본 건 처음이어서 어떨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학생들의 그런 과제를 받아보면서 저의 그런 의심은 오히려 더 굳건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 정말 힘들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런 학생들의 삶이 이 수업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는 결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여학생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그 여학생은 제 수업을 들어오기 2년 전에 밤길에 집을 오다가 성폭행을 당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도 했던 학생이고요. 그런 자살 시도를 하는 장면을 어머니가 직접 보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가 심장병을 얻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살 시도를 하지 못하고 학교에 이제 살아야 하니까요.
복학을 하게 되었고, 복학을 하면서 긍정심리학이라는 제목에 이끌려서 제 수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난 그 학생은 굉장히 불량한 태도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또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 자체가 참여형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감사의 일기를 쓰고 또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의 과제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려고만 하고 늘 불행한 생각만 하고 있던 그 학생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그런 균형이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그런 변화가 한 학기 동안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밝게 어울리면서 하교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 과제의 맨 마지막 문장이 행보가 이제야 널 발견해서 미안해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수업의 효과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학생뿐만 아니라 정말 매 학기 여러 학생들이 그런 극적인 변화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학생들의 변화가 극적이어서 연구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효과가 있나?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과 안 듣는 학생, 그리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업 전과 수업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이 긍정심리학 수업을 통해서 플러스 라이프를 경험한 학생들은 우울증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행복이 올라가고 또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어서 다양한 대상으로 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게 되었고요. 그때마다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확신에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제가 정리해서 이론적인 모형도 만들게 되었고 또 여러 경험과 사례들이 많이 생겨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훈련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은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몸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운동하는 멘탈 피트니스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 마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멘탈 피트니스의 특징은 꾸준히 우리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이고요. 또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훈련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 멘탈 피트니스 수업을 통해서 긍정적인 걸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적용한 것을 수업 시간에 와서 친구들과 나누고 또 교수가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멘탈 피트니스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좋아진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
혼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달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한 것 같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함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은 더 건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온기,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은 물리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건강에 그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온기가 생기게 되면 그 온기는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긍정적인 면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나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나가 된 사람은 거기서 성장을 멈추지 않고요. 존중하는 너로 변해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본 그 눈으로 상대방을 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안에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하는 너가 되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과 이렇게 존중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고 나면 그들은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함께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세상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영적인 태도가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공유하는 거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함께하는 우리가 되면 자신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라이프 모형은 선순환하는 그런 나선형의 모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플러스 라이프에 나미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뭐죠? 네, 이 나미 효과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게 된 건 하나의 경험 때문인데요. 저희 대학은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되면서부터 제가 심리학을 전공해서인지 매 학기 이렇게 채플을 하게 되는데 사실 채플은 의무적으로 듣는 수업이잖아요. 학생들이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긍정심리학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에서 한 이런 정말 보람된 경험, 또 학생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붙인 제목이 나미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씀 아시죠? 나비 효과는 브라질에서의 작은 날개짓이 미국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초기에 작은 그런 어떤 사건이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확대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걸 나비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의 좀 주목을 끌기 위해서 제 이름을 사용해서 나미 효과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열심히 들을까 해서 붙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미 효과라고 긍정심리학 수업의 효과를 지칭한 이유는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멘탈 피트니스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되면 한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이런 나선형의 파급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저는 나미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나자는 바로 나죠, 그렇죠? 그다음 미도 영어로 또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거지로 나미 효과라고 붙이기는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긍정적인 나를 통해서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책도 읽을 거고 오늘처럼 동영상도 보실 거고 또 줌을 통해서 함께 저랑 또 재밌고 그런 신나는 훈련들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미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서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해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으시겠죠? 예, 우리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주 동안 할 건데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나가 되기 위한 훈련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긍정적인 나가 되어서 나미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8주 동안 우리 열심히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플러스 라이프를 향해서 출발해 볼게요.